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와 주면서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 매수를 보여주면서 현재 양시장은 빨간불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80선, 코스닥은 765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애플과 락자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빠르게 OX와 마감의 산달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증권 백대윤 FA, 온리움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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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좀 주식시장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슬금슬금 하고 계세요. 저도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러다 또 실망스러운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차분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OX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미르엠 글로벌 흥행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세에 비해서 오늘장 거래 수반도 좀 많이 됐어요. 현구간도 13%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 이 흥행 소식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졌는데요. 백대윤 FA는 일단 5 주셨어요. 보니까 동시 접촉자 수가 8만 명이 넘겼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사실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제가 X를 그래요? 의견을 드렸거든요. 백대윤 FA가 X입니까? 네, 일단은 오늘 기각인가 외군이 조금 순매수 중이고 네.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X 역시 지금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신작 플레이인 미르엠이 해외 국가나 이제 동시 접촉 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네. 앱스토어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좀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위믹스 코인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역시 지금 9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상장 폐지가 되었을 때 400원 정도 했던 코인의 가격이 지금 거의 1,2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 상패에 관련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였지만 역시 본업을 조금 잘 하게 되면은 주가에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오늘장이었던 것 같고요. 현재 장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작의 게임주들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뭐 중국 판호 발급 이슈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로 게임주들의 주가가 조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을 먼저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한 1,062억 원, 영업 적자가 261억 원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익 개선세보다는 신작 기대감으로 인한 단기성, 호재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X 의견을 드렸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은 크게 상승을 하였지만 지금 121선에서 부근에서 조금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되돌림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반면에 윤혜림 대표님이 O인 거죠? 네, 좀 희망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상치보다 지금 높은 흥행세로 오늘 좋은 오랜만에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르엠의 앞으로 글로벌 이제 흥행이 이어질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적 개선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좀 덜한 업종이 저는 게임 업종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작년 위믹스 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이제 위메이드 본연의 사업으로 주가 상승의 탄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13%의 오늘장 급등을 보이고 있지만 두 분의 의견은 좀 나뉘어졌고요. 반대로 LX 하우시스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실적 면에서 실망 때문인지 오늘장 4에서 5%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4분기 어닝 쇼크거든요. 왜 실적이 안 나왔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당분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주택 거래량 급감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이제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분기는 이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서 더욱이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8,874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B2
B2C향 건자재 판매 부진했고 또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정률 지연으로 인해서 기존의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던 이 폴리염화 비닐 재고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 좀 보여진 것 같고요. 이제 소재 부품 사업 부문 영업 적자 6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력 필름 판매 부진 그리고 자동차 소재 부품 관련 이제 원가 부담이 존재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전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제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과 이제 고객사의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보다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건자재 사업과 자동차 사업의 실적 개선은 분명 유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 부진으로 지금 투심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상승 여력이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효과 하락도 이제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하우시스 두 분 모두 당분간은 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 OX 빠르게 보겠습니다. 3기 EV예요. 상장 첫날 따상입니다. 3기 EV가 갖고 있는 매력은 무엇인지 두 분에게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보이는지 선택 의견 여쭤볼게요. 지금 진입해도 될까에 대해서는 X를 주셨고요. 오늘 따상에 성공했다가 현 구간에서는 그래도 상한가는 풀려져 있어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맞아요. 사실 오늘 상한가 따상에 들어갔던 종목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야수의 심장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3기 EV 경우에는 1월 25일 날 청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밴드가보다 조금 더 낮긴 11,000원에 이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조금 흥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히 좋았던 이제 IPO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2020년 3기로부터 물짝 분할을 시작을 해서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해서 관련된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배터리 모듈 엔드 플레이트라고 해서 배터리 모듈 양 끝단에 부착돼서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기술력도 조금 인정받아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폭스바겐, 포르쉐, 포드 등의 이제 그 업체들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0년도에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난 3분기 매출액을 조금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803억 원, 영업이익은 76억 원으로 지금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장 첫날에 이렇게 주가로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보통 상장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주가가 본연의 자리를 조금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진입 타점을 노려보시거나 보호 예정 풀리고 나서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확인해 보시고 늦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3기 EV 오늘 야수의 심장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회사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진입은 X였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장 마감 정말 1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보죠. 백디윤 FA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면은 이거 웹툰 웹소설과 관련된 종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CCS면은 왠지 CS일 것 같기도 하고요. 열어볼까요? DNC 미디어는 맞았고 STI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CCS랑 관련이 있는? 저희가 종목이 바뀌어서 네. 네, 제가 DNC 미디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깜짝 놀랐네요. 그렇군요. 여기가 나 혼자 레벨업, DNC 미디어, 맞습니다. 그리고 CCSS 네. 있네요. 네, 정정해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DNC 미디어가 최근에 그 웹툰 IP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그 중에 한 종목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이제 DNC 미디어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웹툰 작품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이제 작년 말에 우리 좀 유행했던 드라마 뭐가 있었죠? 재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도 원작이 웹툰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에 웹툰을 통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해서 흥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웹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과 이제 국내 웹툰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웹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요즘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프랑스 웹툰 시장에서 이 한국의 웹툰 플랫폼들이 현지 연간 매출
1위에서 5위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관련주들을 보다가 DNC 미디어를 가져왔는데 이제 2012년에 설립된 장르 소설 제작 출판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웹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해서 DNC 웹툰 비즈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의 경우는 조직 정비를 통해서 20년개 이상의 신작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도 제작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만화라던가 아니면 라이트 노벨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라이트 노벨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뜻하는 건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강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 애니메이션화 되거나 게임화된 타이틀들을 책으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NC 웹툰 비즈에서 제작된 작품들이 일본에서 애니를 제작하고 또 한국에서 게임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로 드린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 제일 뜨겁고 그래서 올해 일본 애니 제작 그리고 한국 게임화가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북미 시장에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신작과 해외 성장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여러모로 올해 조금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귀멸의 칼날을 보면은 이제 애니가 정말 성공할 경우에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 목표 주가 27,800원 그리고 손절가 22,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였습니다. 오늘 좀 하락할 때 이럴 때 분할 매수해보면서 27,800원까지 손절가는 22,800원까지 이렇게 잡고 가볼게요. 그럼 CCSS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궁금했는데요. 네, CCS가 약자인데 네. 이 약어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유해 화학 약품을 조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자들로부터 이런 유해한 화학물들의 접촉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안전사고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많은 사고 부분이 화학 제품에서 좀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CCS 부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STI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85%가 CCSS, 그다음에 이제 웹 시스템이 12%, 나머지 기타가 4%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외 웨이커 등을 조금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 악화가 조금 발표가 되었는데 그와 반대적으로 반도체 조금 침체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감산은 조금 없겠다라는 의견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는 조금 계속하겠다라는 의견을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수혜주가 먼저 선반영돼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투자의 경우에는 뭐 가스, 배관 등 이제 팹의 공장 초기에 발생이 하기 때문에 불황 사이클에도 조금 더 이제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볼 만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평택의 P4 공장이 지금 완공 예정이고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 테일러에서 2022년도 2분기에 공시를 한 것으로 보아서 2023년도 하반기에는 인프라 투자가 좀 더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CCS가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이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적인 측면은 꾸준하게 예상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주력 산업인 CCS 역시도 이제 그 외쪽으로 뭐 이제 디스플레이 OCR 쪽에서도 새로운 매출처가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정도 투자 포인트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4분기 실적을 보게 되시면은 매출액이 1,070억 원, 영업이익이 9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조금 하락은 하였지만 일단은 22년도 3분기 매출액을 통합했을 때 이미 전년도 실적을 다 달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월 달에 조금 예정이 되어 있는 반도체 입법 관련해서도 반도체 장비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도 현재 지금 121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저항선에 지금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붙으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가는 종가에서부터 12,500원,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였습니다. 목표 주가 14,5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이렇게 오늘 두 종목 마감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온 양시장입니다. 이번 한 주의 경우에는 중앙은행 효과를 봤다, 페드 효과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양시장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현재 코스피는 0.43% 오른 2,479선, 코스닥은 0.25% 오른 766선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의 그 개수로만 본다면은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같거나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몸집이 큰 종목들이 시장의 지수를 움직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의 스코어를 봤을 때 오늘 그렇게 좋은 스코어는 드릴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동시효과 구간 알아봤습니다.